AUC, ROC 커브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확도라는 걸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걸 예측해 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true, false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요거 정도 틀렸겠네요. 아, 요거는 맞았군요. 그래서 요 두 개 틀렸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2개 틀렸으면 정확도가 80%입니다. 80%. 잘한 거죠. 80점이면 잘한 겁니다. 80점 되게 잘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의료 법률 분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 개발한 게 80%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트루 암이라고 진단이 됐는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해버렸어요. 실제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해버렸어요.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그 80%라고 하는 순간 큰일 나겠죠. 감옥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요. 몇 번 양보해서 이거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한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사람들도 이제 되게 안 돌아할 거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케이스는 진짜 큰일 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으면 큰일 나겠죠. 암 말고 환자 그 어떤 범인 찾는 거라 볼게요. 실제로 이게 범인이라고 해봅시다. 범인이고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인데 범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큰일 나죠. 위험한 사람 돌아다니면 범인이 아닌데 범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훨씬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로 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존재합니다. 몇몇 분야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예전에 스코어 써서 점수 파악했던 걸 넘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혼동행렬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번역 너무 안 좋거든요. 그냥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쓰시기를 권장드려요. 이거 그대로 직역한 건데 너무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게 예측, 맞다고 예측한 거하고 아니다라고 예측한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아니에요. 당연히 실제로 맞는 애를 맞다고 트루 파저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트루, 그러니까 맞았는데 네가티브, 실제 아닌 건데 아니라고 예측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이것도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됩니다. 실제 맞는데 아니라고 예측한 거 이종 오류라고도 하고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냥 실제 아닌데 맞다고 예측한 거 이거 일정 오류라고도 합니다. 물론 OX가 뭐 환자냐 아니냐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꼭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바꾸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종 오류 이렇게 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 정확도라는 개념. 전체 분에 우리가 맞은 거 2개 딱 올려놓는 거를 우리가 정확도라고 합니다. accuracy라고 하죠. 근데 이제부터 좀 특이한 개념이 나옵니다. 민감도. 실제가 O였을 때 O라고 표현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민감도, 재현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민감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는 센서티비티 이런 걸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실제가 아닐 때 아닌 걸 제대로 잡아놓는 걸 스페시피시티 혹은 특이도라고 합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이건 이 두 가지는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뭐 정밀도라는 개념을 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예측이 파저티브일 때 실제로 그 뭐랄까 이 전체 실제 내 예측을 파저티브로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맞을 확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민감도하고 유사한 개념이고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는 거의 쓰지 않고 여기도 뭐 있는데 저도 뭐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실제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밝혀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장비나 어떤 법률 이런 거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민감도 특이도를 같이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런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연구 같은 데서도요, 특히 의학 분야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한 번에 딱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은 바로 AUC, ROC 커브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나옵니다. True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라고 해서 True Positive Rate 뭐가 어려운데 아까 민감도랑 똑같은 거고요. False Positive Rate는 1 빼기 특이도입니다. 1 빼기 특이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민감도 특이도 구한 것 같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실제로 AUC, ROC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AUC는 Area Under the Curve, 여기 이 아래 면적을 의미하고요. ROC 같은 경우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말 되게 어려운데 요 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선을. 이 선. 이게 왜 Receiving 이런 단어가 나왔냐면은 원래 이게 에너지 전달, 신호 전달에서 쓰였던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표현이 이런 식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 쪽에 그 아까 말씀드릴 때는 그 세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 receiving,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그렇게 집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면적이 넓으면 좋은 겁니다. 넓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면적 있죠? 요 위에 면적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전달되고 잘 받는 겁니다. 즉 맞는 것도 잘 예측하고 틀린 것도 잘 골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완전히 직각으로 이렇게 완전 여기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요 중간쯤에 요 정도에 오게 되고요. 이제 좀 성능이 많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일직선 이 중간 기울기 y는 x와 같은 요 선 그리고 1인 거와 똑같이 하면은 이때가 AUC가 0.5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능 안 좋은 거죠. 물론 이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가끔 어떤 곳에서 이거 밑으로 못 가고 이게 최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은 최대한 이 초록색에 가까워져야지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요 정도가 되게 되고요. 요게 이걸로 또 붙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AUC, ROC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이 AUC라는 게 무조건 크면 좋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실제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와 주시고요. 그 테스트4 항상 쓰는 그 데이터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나 있을까봐 데이터 불러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y, z를 numpy 어레이로 바꿔주시고요. 칼럼 스택으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스플릿 해주시고 여기에서 사이킥 런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이킥 런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디시전 트리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딥러닝 하실 때 케라스 모델 쓰면 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때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시키고요. 스코어하면 1점 나옵니다. 매우 잘 나오죠. 여기서 컴퓨전 매트릭스하고 ROC 커브 임포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를 하면은 이게 뭐 아까 TP 그쵸? 그 다음에 저도 또 헷갈리는데 다행이네 여기다 해놨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FN이 되겠죠?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0, 1이니까 FN 그 다음에 요게 FP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FP가 타입 1 에러고 FN이 타입 2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정확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도 있고 이제 ROC
AUC, ROC 커브 한번 그려볼게요. 특이한 점은 이거 프레딕트 할 때 프로버빌리티, 확률로 불러와야 됩니다. 왜냐? 0에서 1 사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서 여기 그 요거 첫 번째 0은 그냥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1, 그 확률이 나온 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확률을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그 테스트 아웃풋 실제 값하고 ROC 컵을 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FPR하고 TPR이 나오게 되고 스레스홀드 나오게 되는데 스레스홀드는 안 건드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석에 붙은 아주 좋은 성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냐? AUC 불러오시면은 AUC, FPR하고 TPR 하시면 1 나옵니다. 그래서 AUC 스코어 이 점수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 면적 점수거든요. 그 다음 이번에 좀 안 좋은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가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냥 아까 데이터에서 Z값 좀 섞었어요. 막 임의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불러와 주시고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to input으로 스택 해주시고 스플릿 해주시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라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고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이도 민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 지금 조금 수정을 했어요. 여기 제가 툴을 뺐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요거 막 이제 정밀도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요거하고 요거 0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막 정확도도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도는 0.3인데 이제 민감도 이런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도 밝혀 주셔야 돼요. 이러면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보면은 이번에 AUC, ROC 커브를 그리면 뭔가 좀 다르죠? 이 밑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이러면 AUC 면적을 하면은 0.25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 정확도하고는 뭔가 수치가 다르죠? 아까 이거 0.33333이었는데 실제로 이 면적은 0.25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의학, 법학 이렇게 해서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맞았다가 다른 개념인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 특이 사항 했을 때는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하고 먼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AUC, ROC 커브에 대해서 실제 개념하고 코딩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분야에 계시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굳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스코어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과잉하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이 사항에서 이거 떠올리시고 적용하시면 충분합니다.